자,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시술이나 수술을 받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물론 내가 몇 년 동안 너무 아프고 불편했기 때문에 수술이나 시술을 받기를 결정한 것이지만 뭔가 수술이나 시술이 잘못된 건 아닌데 그렇다고 시원하게 나은 것도 아니고 이거 괜히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잖아요. 워크아웃이나 회생이나 파산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것을 진행했을 때 장래에 어떤 단점이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미리 한번 참고해보고 내가 개인 파산을 할 만한 사람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금지 명령이 없습니다. 개인 회생 같은 경우는 신청하자마자 3일 만에 금지 명령이 나오니까 일단 신청 집어던지면 그 뒤로 채권자로부터 독촉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파산 같은 경우는 금지 명령이 없으니까 신청하고 2달쯤 있다가 선고가 나면 이때부터 독촉 추심이 멈추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회생보다 독촉 추심에 약간 더 시달릴 수 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집이나 자동차가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5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4억을 담보대출을 받았다. 파산을 신청하면 이 집은 경매로 넘어가는 거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동차가 1,500만원짜리 가지고 있는데 담보대출 1,000만원 받았다. 이 자동차도 경매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내 소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1억 돈을 빌리면서 내 신용만으로는 1억을 못 빌리니까 아버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했다. 이런 경우도 내가 파산을 시작하면 그 1억을 즉시 변제하지 못하는 한 아버지의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가족한테 불이익이 없거든요. 채무자인 내가 파산 재판을 법원에 신청했지 가족이 신청한 게 아니잖아요. 가족은 이 재판에서 제3자니까 원칙적으로는 상관이 없는데 나의 부동산을 가족한테 맡겨두었다거나 내가 최근에 아파트나 자동차를 팔아서 받은 돈 중에 일부를 가족한테 이전을 해줬다거나 최근에 가족한테만 친구한테만 편파 변제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관제인이 그 가족을 상대로 부인해서 직접 환수 조치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 소송에 끌려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용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었거든요. 근데 파산은 여전히 5년입니다.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3년 변제가 끝나면 신용이 회복이 되었는데 근데 그마저도 워크아웃이나 새 출발 같은 경우는 변제 1년 만에 신용이 회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용정보원의 관리 규약을 개정해서 회생도 3년이 아니라 1년만 열심히 변제하면 신용을 회복해주는 것으로 규정을 바꾸었거든요. 그렇지만 파산은 여전히 5년이 지나야지 신용이 회복되기 때문에 파산은 예나 지금이나 회생보다는 신용을 회복하는데 훨씬 더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물론 통장 사용 같은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신용대출, 신용카드 이거 두 가지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공무원을 할 수 없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채무자 회생법에 규정한 게 아니고 각 관계 개별 법령들을 보면 예를 들어 변호사법의 규정을 보면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변호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해두었거든요. 대표적으로 할 수 없는 게 공무원이죠. 공무원이라 하면 경찰, 군인, 교사 이런 종류의 직업들은 파산 선고를 받으면 할 수가 없고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이런 직업들도 파산 선고를 받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문제되는 거는 공무원이죠. 교사, 군인, 경찰 선생님들 이런 분들은 소득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개인회생을 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면책 불허가를 받으면 재신청이 어렵습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거든요. 근데 파산 선고를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파산 선고 받고 그 다음에 면책까지 받아야지 파산이 성공을 한 것이거든요.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신청해서 기각되면 그 사유를 보완해서 바로 재신청이 가능하고 개시결정을 받고 인가를 못 받았다 이런 경우도 사유를 보완해서 다시 재신청이 가능하고 인가 받고 1년 정도 변제하다가 나머지 변제 못해서 폐지됐다 이런 경우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파산 같은 경우는 선고 받은 다음에 면책은 못 받았다 면책 불허가 사유가 발견되어서 면책 불허가가 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재신청이 어려우니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사람은 무리해서 파산을 신청하지 말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더 현명한 길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재판이 더 엄격합니다. 서류의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제출하는 서류가 상대적으로 더 간소화되어 있는데 파산은 제출하는 서류의 양도 많거든요. 그리고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는 작업도 회생 같은 경우는 계좌 내역, 카드 내역, 최근 1년 이 정도만 검토하고 끝나는데 파산은 5년
이상도 보거든요. 그리고 융통성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청산가치에 변제해서 변제금 조금 더 올려주면 되는 것이고, 사치나 탕진이 많아서 청산가치에 반영될 만한 금액이 100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소득이 적고 상당한 이유가 있고 특별한 사정을 소명을 하면 60 정도, 50 정도만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통과시켜주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개인 파산 같은 경우는 융통성도 거의 없고, 예를 들어서 문제되는 게 1000만원, 2000만원 있다. 그러면 당장 그 1000, 2000을 환수금으로 가지고 와라. 그걸 가지고 와야지 1억을 면책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도 회생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이 채무자한테 반영되는 문제하고 주식코인 탕진한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서울, 수원, 부산 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관대하고, 배우자 재산도 제외하고 주식코인 탕진한 것도 청산가치에서 제외하는데, 하산 같은 경우는 서울 법원이라 하더라도 배우자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문제가 되고 주식코인 탕진한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회생보다 재판이 더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어디가 아프다고 무조건 시술이나 수술을 받는 건 아니죠. 어떤 좋은 수술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시술이나 수술을 받는 것처럼, 채무가 많아서 힘들고 불편한 것은 맞지만 개인 파산을 통과했을 때 나에게 어떤 단점과 불이익이 남는지 미리 한번 고려해보고 비교해서 선택을 해보도록 합시다.